6월 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는 30.42포인트 하락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43.19포인트 올랐고 S&P 500 지수도 0.74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좀 관망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어제 전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관망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13% 하락했고 코스닥은 0.03% 반면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 개인이 순매도했고 기관이 오히려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자료는 총 5개고요. 주식 전략 경제 지금 중국은 박인금 연구원부터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중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토지 재정의 종결, 부동산 거품 제거용 히든 카드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주 중국 재정부가 국有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등 비과세 수입 징수 부서 변경과 관련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그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토지 재정 관리에 대한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재정이란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한 수입으로 지방 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은 토지 재정이라는 명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토지 재정에 의존하다 보니 정책 집행에 소극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이후 도시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토지 공급을 제한하여 토지 가격을 올리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서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억제와 부동산 시장 교범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향후 총 3가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부동산업에서 지방정부의 힘이 점차 약해질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처리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국내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부자들은 호화주택을 소유하는 동시에 많은 세금을 낼 것이고 일반 주택은 주거용으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같은 이런 세금 징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5월 말 중국 정부는 노령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한 가정 세 자녀 허용을 발표했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중국 저출산 이유 중 하나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지방정부 토지 양도금 징수 부서 변경은 세 자녀 허용 정책 효과를 높이는 보조 정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크레딧 전략 최성중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어제 호주 4대 대형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 모두 AA-등급의 안정적 등급 전망을 부여를 하게 됐는데요. 호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기여도가 8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상승과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수익성 개선될 전망이고요. 최근 호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 증가도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비율 역시 0.3% 정도 되면서 글로벌 은행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정성을 강화시켜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부터 티어2 자본 비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은행 손실 흡수 능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크레딧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일 산업기업 분석은 이제 미드 스몰캡 팀에서 이슈 자료를 이제 인덱스 자료를 냈는데요. 주제는 이제 주말에 뭐 하니라는 주제입니다. 다들 주말에 하시는 일이 다들 다르실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가 일상화되고 감염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이제 주말에 이제 야외 활동 즐기는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외출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야외 활동을 그동안 못한 보복 외출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훨씬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백신이 보급되고 있죠. 그래서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산업계,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는 백신 맞는 사람들한테 관람료 혜택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서 오히려 더 야외 활동하는 레저 활동 즐기는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각 레저 활동별로 이제 추천주를 선정을 했고 총 추천주는 10개, 관련주 7개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키 차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보시면 꼴리니 그리고 등리니, 산리니, 자리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레저 활동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레저 활동에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그러들었던 수요가 이제 다시 원래 계층이 이제 레저 활동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지금은 40, 50대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그런 캠핑, 골프, 등산이 20, 30대 새로운 취미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번을 보시면 그런 수요가 맞물려서 이제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를 보시면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확실히 증가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20, 30대들이 특히 또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 9번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1분기 2021년 1분기에 이제 항상 이 우울 위험군 이런 발표를 하는데 20, 30대가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인데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에 취약한 층이 20, 30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생각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고요. 그래서 20, 30대가 그런 코로나 블루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에 대해서 가장 수요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20, 30대를 보통 우리가 MZ세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MZ세대 같은 경우는 1984년부터 1996년생을 일컬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1997년과 2010년생을 이제 Z세대라고 일컫는데 보통 요 세대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했죠. 그 자기 자신 투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못하니까 이거를 레저 활동 쪽으로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1년간 운동용품 구매 현황을 보면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들이 플렉스 소비라는 걸 하는데 남들에게 자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이제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과시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골프를 등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요새 지금 현재 소비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여가 활동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림 17번을 보시면 서울시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일부 좀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주 52시간의 안착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여가 활동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저 산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골프 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뭐 유통업계들 롯데나 이마트나 이런 데를 보면 꼴린이들을 위한 그 마케팅 활동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 인구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표 4번을 보시면 지금 골프장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알프스 대형이라는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64%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림 23번을 보시면 지금 골프 연습장에 입장하는 수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늘어났죠. 그 이유는 입문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골프 인구가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웃도어 분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웃도어 쪽은 이제 타인과 분리되는 공간, 즉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니까 나 그리고 가족만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니즈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등산, 캠핑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림 29번을 보시면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 캠핑용품 매출 증가율이 2020년 대비해서 21년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아웃도어 업체들이 이제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우는데 최근에 수지 등산화 그리고 뭐 아이유 등산화 이런 것들은 이미 완판이 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33번을 보시면 북한산 입장객 수가 나와 있는데 북한산 등산객 수가 19년에는 314만 명이었는데 20년에는 390만 명으로 24% 이상 증가했습니다. 등산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은 호캉스입니다. 호캉스는 뭐 저도 이 자료를 쓰면서 호캉스에 대해서는 좀 저는 와닿지가 않는데 저는 좀 늙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젊은 20, 30대들은 호캉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레저 활동 그리고 일에 지친 젊은 도시 남녀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집이 아닌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 호캉스를 즐기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표 5번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 장소별 관심 변화라는 게 있는데 호캉스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어떤 장소보다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또 호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여름 휴가도 호캉스로 가겠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쪽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는 저희 이제 알톤 스포츠와 삼천리 자전거를 얼마 전에 추천을 좀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자전거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 수요가 이제 흡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또 자전거를 즐기는 이유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따릉이라고 하는 공공 자전거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레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각 종목별로 골프에서는 이제 골프존, 필라홀딩스, 코엘패션, 크리스 FNC 이렇게 4종목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웃도어 분야에서는 감성 코퍼레이션, 대륙재간 이렇게 추천드리고 호캉스에서는 아난티, 용평 리조트,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이렇게 10개 종목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원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존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실 수 있으면 22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골프존은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스크린 골프 사업자로서 대략 7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시장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커버리지를 목표 주가 16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로 커버리지 이제 개시를 했고요. 밸류에이션은 타겟 PER 13.7배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골프 쪽 산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10% 할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업사이드 50% 이상을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 높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많이들 이제 필드 나가서 치시잖아요. 그러면 방 안에서 치는 스크린 골프는 약간 대체 관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나가서 치는 골프장 인구랑 골프존의 매출액은 상관관계가 0.95까지 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프 산업이 성장을 하면 골프존도 당연히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쪽인데 해외가 생각보다 비중이 좀 높습니다. 10% 이상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쪽 모든 해외 법인이 해외에서도 지금 골프 많이 치기 때문에 다 이제 실적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말씀드릴 점은 지금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런 골프 그 라이브 방송 형태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국 골프존에서 프로가 치고 한국 골프존에서는 한국 프로가 치는 형태로 약간의 e스포츠 같은 형태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레저에서 이제 게임 같은 그런 그런 이제 쪽으로 좀 넘어가는 형태가 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1분기부터 GDR이라고 해서요. 실내 연습장인데 골프존 그 시뮬레이터 갖다 놓고 하는 연습장이 있는데
현재 국내 골프 실내 연습장이 10,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GDR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서도 이제 그로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파트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자료로는 82페이지 있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일본의 캠핑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스노우피크, 뭐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샤넬 같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의류랑 가방 등 라이센스를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 류승범 모델을 쓰면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올해는 실적이 이제 매출단에서는 좀 잘 나오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익에서 세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필라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고요. 이런 레저 컨셉에 잘 맞는 저평가된 종목이라 생각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의 골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동사의 자회사인 아큐시네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4월 미국의 골프 라운딩 횟수는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도 한 50% 증가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그리고 기타 유럽 국가에서도 일제히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큐시네트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뿐만이 아니라 연중으로 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휠라 본업에 대해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브랜드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면세점과 쿠팡 등 온라인에서의 매출 성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 지금 10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구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 면세점에 오는 따이거들이 중소형으로 바뀌었고 이들이 화장품보다 패션 상품을 많이 취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필라의 브랜드력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 매출이 앞으로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에서도 지금 성장률이 1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패션 카테고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가 지그재그를 인수하기도 했고 신세계그룹이 W 컨셉을 인수했습니다. 쿠팡도 이에 맞서서 지금 패션을 굉장히 키우면서 필라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코엘 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4페이지이고요. 코엘 패션은 이제 글로벌 패션 자파 브랜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자체 제작한 의류를 온라인 위주로 판매하는 의류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 원래 언더웨어가 주력 산업이었고요. 퓨마나 아디다스의 언더웨어는 꽤 유명한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때는 근데 패션이랑 레포츠 쪽에서 매출 성장률이 꽤 두드러지게 성장을 하였는데요. 특히 매출 성장률이 66%,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4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향후의 추가 성장 동력으로 이 레포츠 패션 쪽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쪽에서 특별히 이제 견인하고 있는 곳은 골프랑 그 다음에 등산 쪽입니다. 특히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인 페어라이어라는 것들 브랜드를 3월에 런칭을 하였고요. 올해 내에 켈빈 클라인 골프를 신규 런칭함으로써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을 견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네파라는 브랜드에서 등산과 캠핑 위주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매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 PR이 8.3배이기 때문에 타 국내 의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평가 받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온라인에 강한 이 동사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수록 한번 리레이팅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FNC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 골프웨어 기업이고요. 골프를 모르시는 분들도 뭐 핑이나 팬텀, 파리게이츠 정도 브랜드는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이 가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동사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내 1위 골프웨어 기업이고요. 금액별 연령별로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620개 매장을 보유 중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 이제 온라인 유통망이 강화되면서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온라인 매출이 약 1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사 영업이익 개선은 여기서 이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 매출 성장률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부터 급증한 골프 인구 증가로 작년 2분기부터는 거의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분기에도 49% 매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올해 내에 이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골프의 사업 다각화로서는 지금 골프장을 하나 건설 중에 있는데 이는 이제 2022년에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동사의 사업 다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기준 PER 7배에 불과하지만 61페이지에 보시면은 동사 지분 구조에서 크리스 FNC 크리스 인베스트라고 젠빅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27.84%의 물량이 최근에 이제 80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는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동사의 실적 성장에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륙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고요. 이 회사는 이제 제관 제조 기업입니다. 이제 제관은 뭐 윤활유, 페인트 등의 용도의 일반관과 뭐 부탄가스 용도인 연료관, 그리고 뭐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용도의 에어졸관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동사는 이제 국내 일반관 시장 점유율 60%의 1위 사업자입니다. 일반관 같은 경우는 국내 연간 수요가 약 2억 개 정도 규모의 이제 성숙 시장인데, 동사는 60년 업력을 바탕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연료관과 에어졸관 부분인데요. 이제 캠핑 및 이 레저 문화가 확산되면서 좀 신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수요가 한 약 2억 개 수준에서 좀 횡보하면서 성장이 없었는데, 좀 최근에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 증가로 좀 휴대용 부탄가스의 신규 수요처가 좀 발생을 하였고요. 동사는 이제 자체 브랜드 이제 맥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25%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제 K푸드 열풍에 따라서 이제 해외 수출 비중 증가도 긍정적인데요. 이제 지난해 이제 동사의 이 휴대용 부탄가스 수출 비중은 약 7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좀 안정적인 일반관 부문에 이제 연료관 부문의 신규 수요처 확보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좀 중장기 성장 동력을 좀 확보했다고 판단하고요. 올해 기준 PR은 이제 7.8배로 이 제관업계 피어 대비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와 용평 리조트인데요. 리조트는 이제 운영 측면과 이제 개발 분양 측면에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제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주말 객실 이용률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5인 이상 그 집합 제한 때문에 단체 고객 이용이 제한되면서 좀 평일 객실 이용률은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 이쪽 이 운영 부분은 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분양 측면에 있어서 이 리조트 분양 흐름이 양호한 추세인데요. 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영향과 이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서 리조트 회원권의 가치가 좀 부각되면서 분양이 호조세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제 2018년부터 이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 리조트 분양 매출은 준공 이후에 일시에 인식하도록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분양 매출은 이 개발 프로젝트 사이클인 뭐 3, 4년에 한 번씩 좀 대규모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단기적으로는 올해 대규모 분양 매출을 인식하고 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용평 리조트를 추천드리고요.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프리미엄 리조트 기업으로서 이 코로나 영향이 제한적이고 이 개발부터 분양까지 좀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이제 아난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전거까지 좀 말씀드리면요. 116페이지, 122페이지 이제 삼천리 알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약을 좀 드리면 두 회사의 이제 차이점은 자체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2분기 때 성수기로 들어옵니다. 이제 자전거 많이 팔리는 시즌이 됐고요. 그래서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영업이익 45% 성장 보고 있고, 알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는 40% 이상 영업이익 성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는 지금 고가 자전거가 잘 팔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알톤 스포츠는 여기가 카카오 티바이크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플랫폼 쪽으로 요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톤은 이제 전기 자전거 플랫폼 성장을 할수록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료 발표 마쳤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신규 인입 자료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저희 오늘 자료 좀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여행이 이제 사이판을 시작으로 해서 8일날 오픈이 됐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골프라든지 아웃도어가 지속성이 거의 뭐 1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작년에도 뭐 풀로 꽉 차서 골프나 뭐 아웃도어나 다 이렇게 진행됐던 것 같고 해서 좀 더 산업 전반적으로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될지 관련해서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골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골프 인구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면세 사업에 대한 확정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골프를 치는 지역 자체가 뭐 동남아라든지 저쪽 더운 쪽이기 때문에 챙겨가야 될 여보로 수가 많이 늘어남과 동시에 뭐 면세점에서 대한 추가 구입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골프 옷 자체가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선호하는 성향이 딱 특별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감소가 아닌 오히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프장 기업도 있고 그렇지만 골프장 기업은 저희가 추천지에 넣지는 않고 들어보시면 다 패션 쪽 위주가 많습니다. 골프 쪽은.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해외여행 많이 가면은 해외여행에 맞게끔 또 골프 웨어를 또 사요. 그리고 덥다 보니까 뭐 골프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벌만 가져가진 않아요. 여러 벌 가져가요. 그러면 골프 웨어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보면 오히려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골프 웨어 수요는 더 늘어난다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외부 레저 활동 관련해서 등산이 한때 유행을 했었고 그 고가 등산복이 한때 유행을 하다가 이제 시장 진입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경쟁이 심화됐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건 코로나19 때문에 뭐 골프라든가 뭐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붐을 일으키는데 이들 종목 중에서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한 분석 중에서 이제 혹시라도 기업 가치에 가장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면 될까요? 그러니까 경우마다 틀릴 것 같은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앞서 질문하신 분들처럼 해외여행이 늘어나게 되면은 골프장의 국내 이용객들이 이제 해외로 이전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성장률 자체가 골프 인구가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골린이들에 대한 그 시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는 늘어나지만 성장률 자체가 골프장 입장객 수나 이런 거 성장 자체가 좀 줄어들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골프장 쪽 관련 기업들은 그런 면에 좀 리스크한 면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등산 인구 같은 경우는 등산 같은 경우는 좀 그거죠. 지금 다른 골프나 아웃도어나 뭐 이런 것들은 장비, 그러니까 등린이 산린이가 구매하는 그런 장비가 고가의 제품보다는 좀 약간 이제 장비에 대한 품목 자체가 좀 등산 같은 게 낫다라는 좀 아웃도어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좀 장기적인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다른 산업에서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캠핑 같은 경우는 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고가의 장비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호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거는 한때 지금 이제는 바캉스의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그런 20, 30대층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파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호캉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류 쪽에 대해서 조금 첨언 드리자면은 이제 솔직히 지금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경쟁 심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확실히 이 포지셔닝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레저에서의
패션 웨어의 특징은 퍼포먼스 라인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좀 럭셔리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기업 중에서도 약간 그런 쪽에 포지셔닝이 돼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필라의 타이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퍼포먼스 그리고 약간 고가 쪽에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그 시장 내에서도 마켓 시어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타이틀 리스트 그 골프 웨어가 한국에서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워낙 매출 성장률이 좋아서 이제 아시아권에 지금 동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향후 매출 성장률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 감성 스노우피크 브랜드 뭐 인지도라든지 있는 건 알겠는데 캠핑 용품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류만 라이센스 아웃해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코멘트랑 매출 및 수익 구조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은 이제 저희 전략 추천주로도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 라이센스 그 수수료율 관련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 사업자들이 이제 라이선스 피를 이제 매출,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이제 부여를 그러니까 준다고 감안을 할 때 이게 이제 뭐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순매출 기준으로 이제 라이선스를 줍니다. 근데 이제 백화점 수수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총 매출 기준으로의 수수료율은 낮은 한 자릿수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 임지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NH 해외 주식 하이앤로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중국, 일본, 미국 지수는 각각 3%, 2.9%, 1.8%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중국은 이제 긴축 정책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위안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서 강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반등을 좀 했고 경기 민감 섹터의 완만한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특히 도요타, 혼다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동반 강세를 좀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52주 신고가가 이제 한 167개 정도 나왔고요. 코카콜라, 타겟, 제너럴 모터스, 포드 모터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가 한 19개 정도 기록을 했고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인 창신신소재 그리고 국내 여객 중심의 항공사인 춘추항공 등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도요타 자동차, 리크루트 홀딩스, 일본 구직 수요 동반 개선하고 채용 광고 수요가 증가 예상이 돼서 이 HR 회사인 리크루트 홀딩스가 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한 해외 주식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은 테슬라, 에어비앤비, 아마존닷컴이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권에서는 텐센트, 감봉리튬, 비아적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반도체 장비랑 이제 부품 회사인 도쿄일렉트론과 레이저테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9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